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장학금과 관련된 대학들, 그리고 사모펀드, 응동학원 등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부산의료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환중 원장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양산 부산대병원 원장 재직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200만 원씩 6번의 장학금을 주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모교인 고려대, 논문 특혜 의혹이 있는 단국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회사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개혁의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 준비를 성실하게 다하겠다고 말해 압수수색에 따른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왔었는데 오늘 검찰에 나와선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구체적 출석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하를 통해 사실상 취재진을 피해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였지만 조서 열람 시간 등을 포함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정 교수가 차명 보유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이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산 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으로 수천만 원을 정 교수에게 송금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시종일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부인과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달라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지만 소환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두 차례 더 소환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박원경 기자,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여러 갈래로 또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양새예요. 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수사를 하고 있었죠. 조 전 장관은 앞서 2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감찰 중단 지시를 한 윗선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개 수사에 더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방금 박원경 기자가 정리한 대로라면 이제 크게 세 갈래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럼 조 전 장관 사법 처리는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 관련 가족 관련 수사만 놓고 보면 부부를 같은 범죄로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에 윗선으로 조 전 장관이 지목이 됐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조 전 장관이 지휘 보고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의혹들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를 둘러싼 혐의 그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먼저 김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온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이른바 조국 사태. 검찰 수사로 조국 전 장관에게 12개 죄목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조 전 장관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허위 출석과 미국 대학 온라인 부정시험, 대학원 입시 과정 등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딸의 일부 위조된 인턴 확인서 제출에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모든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멈추게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준 데 대해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뇌물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허위재산 신고, 증거은닉과 위조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1심처럼 이번에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성희 기자입니다. 1년 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와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1심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했지만 범죄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수감 도중 건강 악화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선고 결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대법원 3부는 조금 전 11시 45분쯤 선고 기일을 열고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뒤로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1심부터 징역 2년형이 유지돼 왔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부산시정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 그럼 조 대표는 바로 구속이 되는 겁니까?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조 대표는 구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 확정 이후 검찰이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강제 절차도 있지만 검찰과 조 대표 간 조율을 통해 강제 절차 없이 서울구치소에 자진 수감되는 방안이 유력할 걸로 관측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구속과 더불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조 대표는 선고에 앞서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SBS 한성희입니다.